회장님, 서명하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25년을 기다렸어. 청소부의 절박한 속삭임이 회장의 귀에 닿았습니다. 25살 청소부가 물방울을 닦으며 몸을 숙인 순간 하얀 유니폼 안에서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가 빠져나왔습니다. 청소부의 주머니엔 은색 녹음펜 하나가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급 10,000원 받는 청소부가 왜 목숨 걸고 1조 원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회장의 손을 멈추게 한 이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도심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한길그룹 본사 건물,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유리 회전문이 느릿느릿 돌아가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청소부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25살 김민준이었습니다. 청년은 청소 도구함으로 걸어가 걸레와 소독제를 꺼내 카트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새벽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에게 유일한 안정된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곤 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장실 복도부터 닦을 생각이었어요. 35층에 도착한 청년은 회장실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안에서는 61살의 김수철 회장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탓에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왼손이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시야가 출렁하며 흔들렸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문득 25년 전 떠나보낸 아내 선영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쿵 복도에까지 울린 소리에 청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옆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한 뒤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재빨리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코와 입 가까이에 귀를 대보았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팔에 온 힘을 실어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눈 좀 뜨세요. 절박한 외침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청년은 이를 악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굵은 땀방울이 회장님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막혔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어요.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이 들것에 실려 나갈 때 보안 팀장이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수고했어. 회장실 정리부터 다시 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보안 팀장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청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회장님이 보였어요. 빨간 사이렌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그가 살려낸 생명은 이 눈부신 건물의 주인이었지만 청년은 그저 바닥을 닦는 청소부에 불과했으니까요. 새벽 6시 청년이 1층 로비에서 구급대가 남긴 발자국을 닦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본사 앞에 급히 멈춰 섰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수행 비서가 다급히 보고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5살의 김수호 회장님의 친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기묘한 흥분과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형님이 깨어나기 전에 도장을 찍고 경영권을 가져와야 해. 부회장님이 재킷을 거칠게 여미며 뛰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탁! 뚜둑 묵직한 금속 녹음펜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요란하게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은 오직 회장 권한 대행이라는 생각에 빠져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청년 발치로 반짝이는 펜이 굴러왔습니다. 그는 펜을 주워들고 급히 소리쳤어요. 부회장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청년은 펜에 묻은 먼지를 옷소매로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싸 보이네. 나중에 돌려드려야겠다. 펜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고쳐 잡는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측면의 작은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딸깍. 녹음펜에서 짧은 통화 연결음이 조용한 로비에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통화 괜찮나? 부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밀하고 낮은 어조였어요. 청년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점점 더 비열하게 이어졌어요.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지분은 오늘 넘기고 치매 진단서도 이미 조작해놨어. 청년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음성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실수 없이 움직여.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방금 청년이 살려낸 사람, 그 사람을 그의 동생이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요. 텅 빈 로비 한복판에서 청년은 홀로 거친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직감했어요. 그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이제 끝이 보인다. 부회장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습관처럼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회심의 전리품인 녹음펜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것은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순간 부회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까지 거칠게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안 돼. 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부회장님의 얼굴에서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부회장님은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부회장님은 대기하던 수행 비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가 은색 펜 보이면 바로 가져와. 영문을 모르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보안팀에 무전을 치며 허둥지둥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로비 구석 탕비실 청년은 주워든 펜을 가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블라인드 틈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방금 올라갔던 수행 비서와 보안 요원 서너 명이 로비로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바닥을 훑고 카운터 아래를 뒤지고 화분 뒤까지 이 잡듯이 살폈어요. 은색 펜 못 봤습니까? 그들이 주변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숨이 턱 막혔어요.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찾는 물건이 바로 청년의 품속에 있는 그 펜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보안 팀장이 청년이 청소하던 구역으로 다가왔어요. 쓰레기통까지 뒤엎으며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공포에 질려 탕비실 안쪽 라커룸 틈새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CCTV 확인해. 보안 요원의 외침이 들렸어요. 청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청년의 얼굴이 발각될 것이 분명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CCTV 모니터를 확인하러 자리를 비우자 로비가 순간 어수선해졌어요. 청년은 이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소 카트를 버려두고 직원 전용 화물 통로 쪽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그는 청소복 위에 낡은 점퍼를 급히 걸쳐 입었습니다. 야간직 퇴근자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물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참으며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이동했습니다. 뒷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움켜쥔 채 지하철역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등골을 스쳤지만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외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외할머니는 청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그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그 펜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회장님을 살릴 유일한 증거야. 다음 날 청년은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싶었지만 청소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VIP 회의 있으니까 호출 들어오면 바로 뛰어와라. 청년은 복도 한 구석에서 청소 카트 옆에 서서 양손을 꼭 모은 채 마스크를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길그룹 본사 대회의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과는 달리 회의실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주요 이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상석 바로 옆에 부회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그의 다리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쓰러진 오늘 계약만 통과되면 그룹의 실질적 주인은 자신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들어서셨어요. 링거 바늘 자국이 남은 손을 소매로 가린 채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몸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부회장님은 회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바로 본론인 지분 이전 계약 서명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두툼한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회장님 앞에 밀어놓았어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드셨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두두둑 공사 드릴 소리가 진동을 타고 내려왔어요. 천장 모서리 낡은 배관 주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석고 가루 몇 알갱이가 톡톡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갈라진 틈새로 스며 나왔어요.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맺힌 물방울이 계약서 서명란 근처에 떨어지며 종이가 번들거리게 젖었어요. 가까이 앉은 이사가 무심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위층 배관 공사 진동 때문에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부회장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겨우 물 몇 방울입니다. 얼른 닦고 진행하시죠. 밖에 청소 인원 없습니까? 당장 부르세요.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 민준이 마른 청소포와 작은 물받이 통을 들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들어왔어요. 마스크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누구의 관심도 그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청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회장석으로 다가갔어요. 이들에게 청소부는 그저 빨리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할 배경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회장님 바로 곁에 서서 물바지를 서명란 위쪽으로 받쳐들었어요. 젖은 부분을 마른 천으로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서의 제목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길그룹 지분 및 경영권 승계 합의서.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 어제 녹음펜에서 들었던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거 서명하면 회장님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방금 전까지 그냥 큰 계약 정도로만 생각했던 종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목숨을 조이는 올가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재빨리 훑어보았어요. 부회장님은 시계를 헤집거리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몇몇 이사는 천장을, 몇몇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회장님과 청소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물기를 닦는 척하며 상체를 회장님 쪽으로 깊숙이 숙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꼼꼼하게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귓가에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리, 청년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술만 움직이는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 서명하지 마세요. 펜촉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 회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환청을 들은 건 아닌가 싶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바로 앞에 마스크 위로 드러난 커다란 눈이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물기를 닦는 척하며 몸을 더욱 깊숙이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함정이에요. 그 속삭임과 함께 유니폼 셔츠 속에 숨겨져 있던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가 빠져나왔습니다. 물방울 모양 펜던트가 회장님의 눈앞에서 조용히 흔들렸어요. 회의실 조명이 부딪히며 사파이어 속에서 푸른 불꽃 같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회장님의 동공이 순식간에 확대되었습니다. 저건 설마 사제를 털어 최고급 장인에게 의뢰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목걸이. 펜던트 뒷면에 회장님이 서툰 솜씨로 직접 새겨 넣었던 숫자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어요. 자네 그거. 회장님의 쉰 목소리가 목 안에서 걸렸어요. 떨리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향해 뻗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부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청년은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등으로 가리며 옷 속으로 낚아채듯 집어넣었습니다. 회장님은 순간적으로 몸을 약간 돌려 청년을 가려서며 부회장님의 시선을 차단하셨어요. 아니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회장님은 숨을 골라 잡은 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젖은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만년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계약건은 재검토하지. 이 상태로 서명할 수는 없겠어. 형님, 부회장님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놓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름을 건 서명인데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할 순 없지. 다음을 기약하세. 회의가 그렇게 허무하게 파투가 났어요. 투자자들과 이사들이 황당한 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청년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땀이 차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손부채질을 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님은 청년을 조용히 병실로 불러주셨습니다. 민중군,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비서에게 얘기 들었네. 자네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회장님이 부드럽게 운을 떼셨습니다. 어제 부회장 놈이 자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그 놈은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게 아니면 직접 움직이지 않는 놈일세. 혹시 그 놈을 위협할 무언가를 자네가 가지고 있나? 청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녹음펜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노신사는 어제 청년의 외할머니를 살렸고 청년을 부회장의 행포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 청년은 결심한 듯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에 꽁꽁 싸맨 물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을 풀자 액정이 깨지고 흠집난 은색 녹음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장님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요. 청년이 녹음펜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던 날 새벽 부회장님이 로비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펜을 집어드셨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회장님의 비열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지분은 오늘 넘기고 치매 진단서도 준비됐다. 형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지끈 소리가 날 정도로 펜을 꽉 움켜쥐셨습니다. 당장 부회장님을 잡아 죽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더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회장님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중군. 처음으로 다정하게 그리고 애틋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청년은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청년의 손등 위에 자신의 투박하고 큰 손을 얹으셨어요. 이 녹음기 나에게 맡겨다오.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갑자기 위독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자네는 나를 믿어줘야 한다. 네? 그게 무슨?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하고 악마를 잡으려면 내가 시체가 되어야 하는 법이다. 며칠 후 한길병원 VIP 병동. 청년은 회장님 병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의식이 없는 환자처럼요. 이른 아침 부회장님이 아무도 모르게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형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접니다. 수호. 회장님은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으셨습니다.
안심이 된 부회장님의 입꼬리가 천천히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진작 넘기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제 편히 가세요. 회사는 제가 갖겠습니다. 야비한 미소를 남긴 채 부회장님은 병실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회장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없이 늘어져 있던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커튼 뒤에서 청년도 숨을 죽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이 숨을 고르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저놈이 어떤 얼굴로 형을 보내려 하는지. 회장님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길병원. 외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청년은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피 묻은 손을 부여잡은 채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외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그놈들 조심해. 이 모든 게 청년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단정하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은 복도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셨습니다. 청년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청년은 왜 회장님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응급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외할머니가 회장님의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칠게 손을 뻗어 회장님의 양복 소매를 낚아채듯 붙잡으셨어요. 청년은 회장님이 왜 이곳까지 달려왔는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청년을 바라보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가 있어라.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커튼이 쳐지자마자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회장 양반, 당신 동생이란 놈이 오늘 또 내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갔어. 인간도 아니야, 그 놈은. 회장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참담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보고받았습니다. 제 동생 놈이 감히 또 다시 어르신께 제가 관리를 못해 이 사단이 났습니다. 외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양복 앞을 움켜쥐셨어요. 25년 전이랑 똑같아. 그놈이 그때도 내 딸한테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했다고. 회장님은 순간 숨이 턱 멎으셨어요. 민준이는 선영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당신 핏줄이야. 제 아비가 회장인 줄도 모르고 찬밥 덩어리 먹으면서 가엾게 컸어. 이번엔 당신이 지켜. 아비 노릇 좀 하란 말이야. 외할머니의 절규가 응급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를 잡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형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저입니다. 수호. 회장님은 의식 없는 환자처럼 반응하셨습니다. 안심한 부회장님은 회장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진작 넘기셨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편히 가세요. 회사는 제가 먹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회장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또렷해졌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대강당에 마련된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는 한길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객석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빽빽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부회장님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들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의료 소견서가 띄워졌습니다. 뇌출혈 후유증, 의식 불명 상태, 경영 판단 능력 상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화면 위로 확대되자 장내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새어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수철 회장 해임 및 김수호 부회장 신임 회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전자 투표 장치가 켜지려는 찰나 부회장님은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셋, 둘, 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누군가의 낮지만 잘 들리는 목소리와 함께 대강당 뒤편의 거대한 출입문이 쾅 하는 계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동시에 뒤를 향했습니다. 역광 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꼿꼿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도 부축도 없었습니다. 김수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의식불명이라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단상 위의 부회장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형님. 회장님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그 뒤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청년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회장님은 부회장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내 동생 참 급하기도 하지.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를 치를 셈인가? 당황한 부회장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노망난 노인입니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뿐이에요. 의사 소견서 보셨잖아요. 회장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청년으로부터 녹음펜을 건네받았습니다. 내가 치매라? 그래,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직접 들어봅시다. 회장님은 녹음펜을 마이크에 바짝 가져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잡음이 지나간 뒤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만 서명하면 끝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형님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음성은 또렷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의 다리가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걸 어디서? 그 순간 회장님이 눈짓을 보내자 대강당 옆 입구가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김수호 씨, 살인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며 또렷하게 고지했어요.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부회장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내가 매수한 주치의는 이미 자백했어. 내 링거에 넣으려던 약물, 사주한 계좌 내역까지 전부 확보됐다고. 회장님의 서늘한 말에 부회장님은 눈을 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끌려가던 부회장님이 마지막 발악처럼 단상 쪽을 향해 악을 썼어요. 좋아. 그럼 저 남자애는 뭐야? 어디서 사기꾼이랑 짜고 가짜 녹음 파일을 들고 와서 쇼를 하고 있어. 그의 손가락이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스크린 전환을 지시했어요. 곧 대형 화면에 DNA 유전자 검사 결과가 띄워졌습니다.
하단에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붉은 글자가 또렷하게 박힌 공식 문서가 확대되었어요. 이어 회장님은 품에서 푸른 사파이어 목걸이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뒷면에 기념일까지 새겨 청혼했던 세상 유일한 물건입니다. 유전자와 이 물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부회장님은 할 말을 잃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회장님은 조용히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소개하지. 내 잃어버린 아들이자 앞으로 한길그룹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줄 김민준입니다.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청소부였던 남자가 단숨에 회장의 아들이라니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지만 모든 증거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청년에게 향했습니다. 청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요동치듯 떨렸지만 아버지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한 달 뒤 청년과 회장님 그리고 외할머니는 한길그룹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광활한 저택의 정원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벤치에 회장님과 외할머니가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 웃으세요. 김치. 플래시가 터졌고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포근한 밤 기운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별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세 사람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민준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